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함께하는 비밀의 시간, 수면의 비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24번째 방송이네요. 저희가 작년 4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2번씩 방송을 했는데 이제 24번째 방송이니까 딱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잠꼬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합니다. 잠꼬대 다들 경험하시죠? 본인은 기억 못 하시지만 같이 자는 가족, 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또 뭐 어디 MT나 놀러 갔을 때 주변 친구들 잠꼬대 한두 번씩 다 들어봤을 겁니다. 또 본인도 잠꼬대를 했다고 그러는데 기억 못 하시는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오늘은 잠꼬대를 좀 알아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들한테 잠꼬대가 나타났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과 원인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잠꼬대, 노인 잠꼬대를 일으키는 흔한 수면장애의 원인들이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수면연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강동 경희대병원 신경과의 신원철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노인 잠꼬대에서 알아보려고 방송을 출연해 주신 정유진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전 성모병원 신경과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인사 말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신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예, 대전 지역에서 아주 수면장애와 수면에 대해서 폭넓게 진료를 하고 계시고 많은 지식과 환자들을 진료하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오늘 방송 순서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잠꼬대가 무엇인가 좀 알아보고요. 잠꼬대를 일으키는 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잠꼬대하는 경우도 있죠. 또 습관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이유 말고 다양하게 생활 습관, 약물, 수면 질환, 또 뇌 퇴행성 질환 등과 같은 다양한 질환들이 잠꼬대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노인 잠꼬대의 치료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재밌는 유튜브를 하나 본 것 같습니다. 어떤 노인 할머니가 길에서 방황하는 걸 어떤 청년이 발견했대요. 그래서 경찰서에 모시고 갔는데 이분을 아무리 신원을 줘도 못 찾았답니다. 뭐 신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이라든지 핸드폰들이 없다 보니까 이 노인을 어쩔 수 없이 노인 요양시설로 입소를 시켰대요. 가족을 못 찾았으니까요. 한 5년이 지났을까요? 근데 그 간병인이 할머니가 이렇게 주무실 때 뭔가 잠꼬대를 굉장히 많이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야? 라고 듣다가 그 내용이 좀 명확하다 보니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답니다.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할머니 집이 어디예요? 주소가 어떻게 돼요? 그 깨웠을 때는 자기 주소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기 나이도 몰랐던 할머니가 잠꼬대 하면서 자기 주소를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 간병인이 너무 놀라서 자기 이름, 할머니 이름, 주소를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그 단서를 가지고 신원 조회를 했더니 아드님이 연결이 됐답니다. 오형제가 있었대요. 그리고 큰아드님한테 연락받은 바로는 5년 동안 5년 전에 할머니가 실종이 됐는데 그렇게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답니다. 결국 못 찾았고요. 아들들은 거의 장례까지 치를 정도까지 됐다고 하는데 그 할머니 연락을 받고 할머니를 찾아서 잘 사게 됐다라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봤고요. 그 유튜브에서는 이게 신문에도 나왔다는 내용으로 실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잠꼬대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한 일도 하지만 앞에 할머니 얘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죠. 대부분은 대화도 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하지만 본인은 잘 기억을 못하는 게 흔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통계를 잠깐 보면 전체 인구의 약 60%가 잠꼬대를 경험한답니다. 여러분들은 경험은 어떠신가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중얼중얼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이 아이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는구나. 낮에 뭔가 힘들었던 일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요거 좀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꼬대는 말 그대로 잠자는 중에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누구한테도 생긴대요. 전체 인구의 60% 정도이고 라고 하니까 굉장히 흔한 일이죠. 하지만 대화하듯이 어떤 말을 조리 있게 얘기도 하고요. 이걸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거 갖고 오해를 해서 의심하기도 하고요. 1분이나 2분 몇 분씩 지속되기도 하고요. 근데 깨우면 잘 일어나지 못한다 합니다. 낮에 있었던 일에 연관됐을까라고 조사해본 연구도 있는데 사실 거의 관계가 없다 그러고요. 본인은 기억 못한답니다.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게 되고 또 관찰하게 돼서 얘기해주게 돼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잠을 자면 렘 수면도 있고 비렘 수면도 있는데 어떤 수면의 단계에서도 다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왜 나타날까요? 실험을 해봤더니
뇌가 좀 깨면 그때 잠꼬대가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수면의 단계가 이렇게 변화시킬 때 우리가 꿈을 꾸는 거는 꿈꾸는 렘 수면 때도 꾸지만 비렘 수면 때도 꾼다고 하는데 그때 아마 그것들이 표출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는 일반적인 잠꼬대를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 나오는 내용들은 그런 일반적인 잠꼬대가 아닌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생기는 특히 노인들에 생기는 잠꼬대 원인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진 교수님은 꿈 잘 꾸시나요? 예, 저도 좀 꿈을 많이 꾸는 편이고요. 좀 꿈이 좀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꿈이 맞아요. 저는 편입니다. 1년에 꿈에 5번도 안 꾸는데 그 잠꼬대를 한다는 얘기는 들어요? 잠꼬대 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죠. 없습니다. 알고 있어도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아마. 예,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요. 예, 한번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정혜진 교수님이 준비한 대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선 자다가 사람이 고이 자야 되는데 뭔가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걸 사건 수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좀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사건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잠에 이렇게 들려고 할 때나 아니면 자고 있는 중에나 아니면 잠에서 깨어나려고 할 때 원하지 않게 어떤 신체적 움직임이 발생한다던가 또 어떤 잠꼬대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경험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사건 수면을 보통은 이제 국제 수면 장애를 분류하는 그런 기구에서는 비렘 수면 동안에 나타나는 사건 수면, 렘 수면, 그래서 꿈잠 동안에 나타나는 사건 수면, 그리고 그런 단계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기타 사건 수면 이렇게 나누고 있고 거기에 아까 이제 신하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냥 병적인 잠꼬대가 아니라 그냥 잠꼬대, 자면서 하는 말은 그냥 단독적인 증상으로 정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렘 수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꿈잠인데 꿈잠에서 나타나는 이제 사건 수면 중에서 렘 수면 행동 장애가 노인에서는 가장 요즘 유명한 그런 잠꼬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도 뒤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잠을 자면 렘 수면과 런 수면이 있는 사건 수면은 자다가 어떤 행동이나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를 자다가 사건이 일어난다 사건 수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꿈꿀 잠과 꿈을 안 꿀 비렘 수면일 때 나타나는 게 있고 또 그런 수면의 단계하고 상관없이 나타나는 기타 사건 수면이 있는데 그중에 아주 정상적인 패턴으로 잠꼬대가 분류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 사건 수면 하나의 일종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인 노인 잠꼬대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렘 수면 행동 장애를 조금 더 한번 정리해 주셨는데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방송들 이제 열심히 보신 분들은 렘 수면 행동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렘 수면 행동 장애를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이제 노인분들의 잠꼬대가 있을 때 가장 이제 감별을 해줘야 될, 그러니까 알아채줘야 될 그런 질환이 이제 렘 수면 행동 장애가 되겠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잠꼬대는 사실은 전 연령층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단순히 의미 없는 중얼거림일 수 있고 이게 뭐 병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특히 이런 뇌의 퇴행성 질환과는 전혀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잠꼬대가 너무 심해지면서 뭐 욕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폭력적이고 막 과격한 꿈에 나오는 행동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한다던가 너무 심한 이런 잠꼬대가 지속이 될 경우는 특히 이제 50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렘 수면 행동 장애를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렘 수면 행동 장애 같은 게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특히 노인에서 이제 파킨슨 병이라든가 치매 같은 이제 뇌의 퇴행성 질환으로 갈 수 있는 전조 증상이다, 뭐 경고등이다 이런 것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의심되는 병적인 잠꼬대의 경우는 이제 수면 클리닉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잠꼬대를 얘기를 했고 렘 수면 행동 장애를 했는데 우리가 잠꼬대 원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뭐 스트레스 받아도 그렇고 또 우리가 잠을 잘 못 자서도 그렇고 잠깐 나온 대로 약을 먹어서도 그렇고요.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마시면 잠꼬대 많이 하시죠. 옆집에서 막 쫓아올 정도로 시끄럽고 폭력적으로도 변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굉장히 흔한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꼭 질병으로 우리가 간주하고 치료하는 병 중에 하나가 렘 수면 행동 장애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잠꼬대 한다고 다 렘수면 행동장애는 아니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이따가 뒤쪽으로 가시면 렘수면 행동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단순 잠꼬대가 아니라 렘수면 행동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 중요한 핵심적인 증상들에 따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인 잠꼬대 흔한 원인, 사실 노인이기도 하지만 성인들한테 흔히 나타나는 잠꼬대 원인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일 것 같아요, 이게요. 예. 첫 번째 술, 생활 습관인데요. 이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노인분들이 잠꼬대를 하는 경우 이제 노인이 되면 될수록 수면 패턴이 달라지면서 수면 습관이 많이 불규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일찍 자고 또 일찍 자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고 이런 분들도 많지만 항상 이제 생활이 좀 적어지니까, 활동이 적어지니까 시도 때도 없이 누워 계시고 또 밤에는 잠이 쭉 잘 자지를 못하고 이런 불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있어서 이렇게 쪽잠을 계속 자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잠꼬대의 흔한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뭐 TV 보다가도 주무시고 뭐 침실 아닌 데서도 주무시고 이런 불량한 수면 위생도 노인 잠꼬대의 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과도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술을 정말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많이 술을 드시던 분이 갑자기 중단했을 때, 또는 초콜릿이나 카페인 같은 것들을 과다 섭취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잠꼬대의 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걸 다 외우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꼬대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잠의 단계가 변할 때, 즉 자다가 각성이 일어나, 각성이라는 거 우리가 완전히 깨는 게 아니고요. 뇌가 약간 얕은 단계로 넘어가는 걸 우리가 의학적으로 각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이런 각성이 자주 나타나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각성을 일으키는 스트레스, 과음, 이런 음료를 먹었을 때 깊은 잠을 못 잘 때 잠꼬대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잠을 불규칙하게 자게 되면 잠자는 우리 생체 리듬이 불규칙해지니까 자도 깊이 못 자고 자주 깨는 일이 발생하겠죠. 또 잠자는 수면 위생은 이미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규칙적으로 자고 깨고 잠을 방해하는 낮 생활, 밤 생활, 또 아침에 생활들에 대한 잘못된 습관들도 또 고치자라는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못 지키는 경우도 역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을 거예요. 또 스트레스가 많게 되면 교감신경이 높아지는데, 잠잘 때 교감신경이 꺼져야 되는데 너무 높은 교감신경은 잠잘 때가 되더라도 꺼지는 게 약간 조금밖에 안 꺼지니까 또 깊이 못 자고 자주 깨는 일이 생기겠죠. 술을 먹으면 잠은 빨리 들게 하지만 금방 깨게 합니다. 또 꿈꾸는 잠을 많이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 수면의 양을 줄게 하고 뇌가 각성이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죠. 초콜릿하고 커피에 많이 들어있는 게 카페인이지 않습니까? 카페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뇌를 깨우는, 우리가 졸음을 일으키는 아데노신을 차단시키는데, 그걸 차단시키니까 졸음을 덜 느끼게 돼서 우리가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는 원인입니다. 결국 잠을 방해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는 음료나 음식을 먹었을 때 잠꼬대를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질문 하나 받고 넘어갈까요? 네. 저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을이다 님이 의견 주신 건데, 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꿈을 꾸기 싫은데 매일 꾼답니다. 자고 나도 피곤하대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꿈을 안 꾸고 숙면을 취하고 싶답니다. 해결책을 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꿈을 꾸는 게 좀 술을 마시고 잘 때 좀 꿈을 많이 꾸게 그쵸.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술을 마시게 되면 이제 잠에는 빨리 잘 들 수는 있는데 정말 수면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를 느끼게 되는 게, 막 하루 종일 꿈에 막 헤매다가 일어나서 다음날 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을이다님이 술을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수면 습관, 수면 위생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꿈은 하룻밤에 꿈꾸는 잠은 한 2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억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제가 1년에 5번 꾼다고 하는데 제가 꿈을 안 꾸는 게 아니라 저는 깰 때 비렘 수면, 꿈을 안 꾸는 단계에서 잘 깨기 때문에 꿈을 기억 못하는 거고, 또 렘 수면에 자주 깨는 분, 아까 술을 마시면 렘 수면, 꿈꾸는 잠이 양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렘 수면 때문에 그때 깰 확률이 높아지니까 꿈을 잘 기억하게 되죠. 꿈을 꾸는 게 나쁜 건 아닌데요. 그래서 꿈꾸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질병으로 치료하지 않는데, 문제는 잠을 자고 나서 꿈을 꾸더라도 개운하면 그 잠은 훌륭하고 좋은 잠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7시간에서 8시간을 잠을 잤는데도, 또 꿈을 꾸더라도 7, 8시간을 잤는데도 피곤하다면 뭔가 수면의 질이 나쁜 거죠. 꿈꾸는 잠이 늘어날 가능성, 술, 스트레스, 또 카페인 섭취, 잠자는 시간의 불규칙성,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바로 꿈꾸는 잠의 양을 늘리게 되니까 전체 수면 중에 얕은 잠, 꿈꾸는 잠은 얕은 잠이니까 이 양이 늘어나면 전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정확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본인의 생활 습관이 어떤지, 드시는 음식은 어떤지, 스트레스는 어떤지, 또 술과 카페인의 섭취는 어떤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통계는 내 운명이다. 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따가 그 준비를 해놓은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 방송을 들어보시고 그거 내용이 불충분하시면 다시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받고 넘어갈까요? 자기 전 핸드폰 보면 수면의 질 떨어지죠. 이거는 뭐 명확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제가 짧게만 하고 다음 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생체 시계는 빛에 너무 민감합니다. 빛하고요, 낮에 움직이는 움직임, 또 규칙적으로 먹는 식사 시간, 또 그 다음에 스트레스, 긴장, 교감신경에 너무너무 예민해요. 그러니까 시동이 커지는 겁니다. 불빛이 들어오면 시동이 커져요. 생체 시계는 켜지는 거예요. 많이 받는다고 더 켜지는 게 아니고 시동 한번 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꺼져야 되고 움직임이 떨어져야 되고 식사 시간이 먹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야 되고 자기 전에 긴장이 풀어질 때 우리가 잠에 쉽게 들어갑니다. 생체 시계가 꺼지기 쉬워져요. 시동이 꺼져야지 우리가 잘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 전에 블루라이트를 쬐면, 블루라이트는 우리가 가시광선 중에 파장이 제일 짧은 영역에 있는 빛의 파장이거든요. 그 다음이 자외선입니다. 자외선과 블루라이트가 거의 근접해 있어요. 요 빛이 눈에 쬐면 햇빛 쬐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연구에 따라서는 3분의 블루라이트를 쬐면 한 10분, 20분 정도의 수면 시간이 뒤로 밀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라이트를 쬐니 생체 시계는 다시 시동이 켜졌죠. 꺼지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나는 기껏 햇빛도 안 쬐고 이제 꺼지려고 쭉 내려가는데 블루라이트 쬐면 다시 올라가서 또 꺼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수면의 질이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기에는 잠들기 한두 시간 전, 최소한 1시간 전부터는 이 LED, OLED 조명은 안 쬐는 게 수면의 질을 위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약물. 이것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이슈죠. 약 먹고 뜻하지 않은 잠꼬대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영화도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한번 이 내용에서 정혜진 교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을 많이 드시고 있는데요. 노인분들이 드시는 약 중에 이제 특별히 항우울제 같은 경우는 항우울제의 대부분의 종류들, 저기 써놓은 게 이제 뭐 세로토닌을 건드리는 SSRI, 뭐 SNRI에서 세로토닌과 노아드레날린을 건드리는, 아니면 뭐 TCA 계통의 약물이라던가 이런 항우울제들은 대부분은 이제 렘 수면에 작용을 해서 렘 수면을 건드리면서 노인 잠꼬대의 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혈압 약 중에서도 이제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고혈압 약들을 많이들 복용을 하고 계신데, 그 약도 잠꼬대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콜린성 약제에서 치매 약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리바스티그민이라는 약제도 노인 잠꼬대의 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꼬대가 갑자기 뭐 시작이 됐다 했을 때는 약이 바뀐 게 없는지, 약이 뭐 증량된 게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시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나온 약들이 상당히 이거 어렵죠. 이걸 써보신 분들은 이해하는데 안 써본 분들은 약 이름도 좀 어렵고. 근데 여기 뭐 별게 아니고요. 우리가 뇌를 깨어있게 하는 부위가 각성 중추, 각성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도파민, 세로토닌,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되어서 뇌를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성 시스템은 생체 시계를 또 깨워요. 그러니까 생체 시계가 빛에 의해서 켜지고, 또 움직임이나 이런 각성 시스템이 생체 시계를 다시 켜주게 해서 2중 3중으로 잘 안 꺼지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항우울제는 세로토닌 레벨을 높이고 아드레날린을 높이고 또 마오 이니비터라는 건 세로토닌 아드레날린을 이 분해가 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를 높여주는 거니까 결국은 각성 시스템을 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쉽게 깨는 겁니다. 그 약 중에 뇌를 깨울 수 있는 약물, 항고혈압 약제 중에 이 베타블로커라고 하는 우리가 그 손떨림일 때도 많이 쓰고요. 또 심장의 박동수를 느리게 하기 위해서 쓰는 이런 약물들 같은 경우도 뇌를 깨우는 약들이니까 이런 약들은 불면증도 일으키게 하고 수면의 질도 나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의 주제인 잠꼬대를 일으킵니다. 치매약 중에 쓰는 니바스티그민이나 도네피질이라고 하는 약물은 아세틸콜린을 높이는 약이거든요. 결국 아까 세로토닌, 아드레날린이 궁극적으로는 아세틸콜린을 뇌에서 높이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 높아지면 뇌가 활성화돼요. 역시 뇌를 활성화시키는 치매 약물들도 역시 뇌를 수면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각성을 일으키게 되고 또 잠꼬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아니죠. 먹어야 되죠. 먹는다면 좀 오전에 일찍 먹으면 약효가 좀 뒤쪽으로 갈수록 떨어지게 되니까 크게 영향은 없지 않을까. 또 잠을 좋게 할 수 있는 약간 우리 행동들이나 수면의 규칙, 수면 위생을 잘 지키면서 약을 먹어도 잘 잘 수 있는 습관을 잘 만들어 가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윤생 교수님이 하나 더 준비하신 거, 우리가 잠을 잘 자도록 먹는 수면제. 앞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뇌를 깨우는 약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자라고 우리가 먹고 잠을 못 잘 때 먹는 졸피뎀이 대표적인데 이런 약을 먹으면 잠꼬대나 이상 행동장애가 나타난다고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노인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남녀노소 수면제로 가장 많이 처방을 받고 복용 중인 약들이 졸피뎀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졸피뎀은 이제 잠을 잘 들게 하는 효과적인 약물이고 되게 의존도가 높은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졸피뎀의 부작용 중에 하나로 이제 기억 상실, 마치 목류병처럼 졸피뎀을 복용하고 나서 본인이 밤에 운전을 했다던가, 음식을 했다던가, 더 나아가서는 살인을 했다던가,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다음날 본인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졸피뎀의 부작용으로 확실히 보고가 됐고, 현재는 그래서 졸피뎀의 그 약품 설명서를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이런 본인이 의도하지 못한, 기억하지 못할 그런 이제 목류병 같은 행동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약품 설명서에까지도 이제 기재가 된 상황입니다. 예, 이런 부작용 때문에 졸피뎀은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처방 받더라도 28일 이상을 처방을 받기가 좀 어렵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하고 유럽에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인데 그 케네디가의 마지막 막내 아들이었던 에드워드 케네디가 상원의원이었죠. 뉴욕에서 엄청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새벽에요. 본인은 다행히 안 다쳤는데 이 사람이 왜 교통사고를 그렇게 큰 사고를 낼까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잠을 너무 못 잤더니 졸피뎀을 평소에 한 알인가 두 알을 먹었대요. 그날은 잠을 안 오니까 2배를 먹은 겁니다. 먹고 또 먹었는데 본인은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그리고 운전하고 나간 거예요. 목류병이 생긴 거죠. 본인은 기억 못하고 행동을 일어나서 차를 몰고 가다가 대형 사고를 내게 됐고, 그게 경찰들이 조사하다가 그 사건을 알게 돼서 미국 FDA, 우리나라 식약처에 해당되는 미국 FDA에 연락을 했고, FDA에서 이걸 조사하기 시작이 됐더니 졸피뎀을 3개월 이상 복용하게 되면 10 내지 20% 환자들이 목류병뿐만 아니라 기억상실증, 또 자다가 깨서 음식을 먹는 수면 섭취장애 같은 이상 행동들이 보고가 된 게 너무나 많이 확인이 된 거죠. 그전까지는 졸피뎀은 상당히 안전한 약으로 알려져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벤조디아제핀이 갖고 있는 3가지 성질 중에 하나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작동 안 되고 약효도 한 5시간 이내로 짧기 때문에 이상적인 약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약이 이렇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유럽과 우리나라에서도 28일 이상을 처방을, 즉 장기 복용하면 이런 목류병, 기억상실증, 수면 섭취장애가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제인 잠꼬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수면제를 아무리 많이 써도요, 뇌를 조금 깨지 않도록 약간만 낮춰놓는데 본인은 자꾸 깨려고 하는 노력이 있잖아요. 불면증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약은 낮춰놨는데 각성에 대한 욕구가 강하거나 불면증이 심하면 깨어나는 힘이 더 강하니까 깨어나는데 약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니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지 않을 때는 말 또한 나오게 되고, 또 심하면 나와서 움직이고,
뭐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일어나서 아침에 깼는데 기억상실도 기억합니다. 교수님은 기억상실 기억 없으시죠? 경험 없으세요? 저는 이게 하나의 경험이 있어서 제가 2006년도가 미국에 수면학회를 갔었는데 그날 비행기 타고 시카고를 갔었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였죠. 비 타고요. 너무 근데 도착했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졸피뎀을 가져가서 하나를 먹었는데 반알 먹고 근데 자다가 1시간 만에 또 깼어요. 그래서 또 반알을 또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오후 한 3시에 기억이 됐어요. 근데 옆에 그때는 이제 룸메이트를 같이 갔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 방에 같이 썼었어요. 저를 데리고 식당에 가서 아침을 먹고 학회장 가서 등록도 하고 강의도 제가 따로 가서 다 제가 알아서 강의실에 가서 강의 듣고 점심때 만나서 식사도 했다는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이런 우리가 이걸 TGI라서 그 일과적 전기억 상실증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기억 못하는 이런 기억 상실증이 저도 경험했던 경우 있거든요. 이제 졸피뎀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행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는 잠꼬대로 막 할 수도 있으니까 특히 졸피뎀이나 이런 수면제는 장기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